기존에 이제 쓰셨던 분들은 좀 식상하실 수 있거든요. 예. 에버노트 기존에 조금이라도 이제 사용했었던 분들 계시나요? 조금 사용하셨던 분. 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안 쓰셨던 분들이 많아서. 네. 오늘은 이제 가입하고 이제 설치하는 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 교재를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습관 코칭 센터라고 해서 이제 습관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메모 습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제 박형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젊으신 분들 대상보다도 이제 시니어층, 엊그저께 74세 되신 분한테 에버노트를 알려드렸어요. 그분은 왜 배우실까요? 궁금하니까. 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더 열정이 많고 더 배우려고 하세요, 요즘에. 예.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파킨슨 병이 걸리셨는데 이게 말이 어눌하시다 보니까 에버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시려고 에버노트를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네이버에 박형근의 에버노트 교실 치시면요. 지금 뒤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요? 네. 원래 그런 건가? 무슨 소리? 강의가 자꾸 들려요. 아까 동영상 틀어놓으셔서. 네, 블로그, 이제 밴드, 카페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밴드에 한 800여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은 다 안 하세요. 그냥 다 눈팅만 하세요. 네, 그래도 이제 저희 밴드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은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자료나 이제 강좌 소식 같은 거 올리고 있습니다. 에버노트 강의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전국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거의 지방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원격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좀 예쁘게 잘 나왔나요? 네. 좀 웃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표정들이 다 굳어 계셔가지고 좀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버노트 소개하는 동영상 1분짜리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버노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버노트에 무엇이든 기록하고 어디서나 사용하세요. 노트 필기, 문서 저장, 음성 녹음, 사진 촬영과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세요. 에버노트에 기록한 정보는 여러분의 모든 기기에 공유하세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정리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프로젝트 업무를 관리하고 종이는 스캐너에 정리합니다. 추억을 기록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추억과 경험들, 에버노트와 함께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네, 여기 뭐가 동영상 보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뭐가 틀어놨네. 죄송합니다. 계속 소리가 들려서. 네, 죄송합니다. 예, 보시게 되면요. 에버노트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메모를 하시게 되면은 그게 먼저 본사 서버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로 컴퓨터에서 보실 수가 있고, 컴퓨터에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로 핸드폰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동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메모를 많이 하고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메모는 하는데 다시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근데 에버노트는 바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이 돼 있다가 컴퓨터에서도 바로 동기화되어서 원하는 정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웹 에버노트 사이트에 가셔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핸드폰에서 기록해놨던 정보, 컴퓨터에서 기록해놨던 정보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에버노트 사이트에만 로그인해서 보시면은 그 정보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에버노트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USB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뻥 난다고 하잖아요. 분실하거나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에버노트에 넣어놨던 자료를 한 번도 분실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고, 원할 때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고, 또 누가 필요하다면 바로 공유를 해줄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에버노트 그럼 무료냐? 예, 사실 무료로만 쓰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거든요. 엑스마인드도 이제 조금 더 좋은 기능을 쓰시려면은 이제 결제를 하시고 쓰시면 되듯이, 이 에버노트도 무료로 쓰시게 되면은 60메가, 매달 60메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 달에 60메가, 또
한 달 지나면 60메가, 매달 60메가라는 저장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는 60메가는 부족하다. 이제 글만 쓸 때는 60메가도 사실 충분하세요. 근데 내가 어떤 사진을 넣거나 첨부 파일을 넣거나 할 때에는 60메가는 이제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요금제, 이거는 매달 1기가의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프리미엄 요금제, 이건 이제 연으로 하면 55,000원인데요. 매달 10기가의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제 프리미엄으로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은 첨부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다 검색을 합니다. 내가 PPT를 끌어다가 에버노트 안에 넣으면은 PPT 안에 있는 그 텍스트 내용까지도 다 검색을 해주는 그런 강력한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에버노트 쓰시는 분 아까 뒤쪽에 많이 계셨는데 에버노트 쓰시는 분 중에 한번 좀 질문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이렇게 얘기만 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듣고만 계시고 네, 그래서요. 에버노트 혹시 쓰셨던 분 계시나요? 여기 앞쪽에 쓰셨나요? 잠깐 써요. 네, 잠깐 쓰셨나요? 에버노트는 땡땡땡이다. 에버노트는 뭐다? 한번 얘기해 주실 분 계시나요? 답은 없습니다. 네? 네, 메모장이다. 예, 많이들 이제 메모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제 노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도서관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책을 좋아해서 책을 사진을 찍거나 책을 좀 무식한 방법인데요. 잘라가지고 스캔을 해요. 통스캔. 그 다음에 이제 에버노트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동하면서 또 필요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매번 잊어먹는 게 아이디랑 비밀번호잖아요.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계좌번호, 제가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에버노트 안에 담아놨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도 분위기가 좀 그래서 좀 쓰담쓰담 해달라고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저는 책을 보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내용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다른 강의의 내용과 어떤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강사님들도 또 계실 텐데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필요할 때 바로바로 검색하고 또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버노트는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넣어놨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PDF 파일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책을 통스캔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네, 뭐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좀 구하기 어려운 책이나 이제 집에 책이 너무 많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을 자른 다음에 좋은 거는 다시 자른 다음에 넣어놓고 다시 재본을 해서 다시 꽂아 놓습니다. 근데 버려도 되는 책은 다시 그냥 스캔해놓고서 거의 많이 또 버리고요.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모를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3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정말 메모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메모해놓고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들은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가서 보느냐? 강의할 때 열심히 막 메모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가서 보냐고 물어보면 안 본다고 하세요. 그러면 왜 메모하냐는 거죠?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얻다가 분명히 써놓기는 써놨는데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써놓기는 써놨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예. 근데 그것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시 재활용하고 가치를 재생산해낸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에버노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 에버노트에는 기록해놓으면 내가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다시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같이 병행하는데요. 저는 이제 플랭클린 플래너를 4년 정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P 바인더, 이것도 지금 4년 정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런
서브 바인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버노트를 만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에버노트 안에 넣어놓고 지나간 자료들을 에버노트 안에서 다 검색할 수 있게끔 이제 해놨습니다. 좀 유용한 어플들 같은 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컴퓨터에서는 제가 사실 이제 3시간 기본 3시간 강좌, 6시간 강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시간 반에서는 이렇게 설치를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편안하게 보시고서 제가 찍은 영상은 또 이제 유튜브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박형근의 에버노트 교실 검색하시면요, 이제 강의하는 걸 계속 촬영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좌에 참석하셔도 되고 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시면은 또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에버노트는 혹시 설치하셨나요? 반응들을 좀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크롬 사용하고 계세요? 크롬? 네, 크롬 정말 좋거든요. 그다음에 웹클리퍼, 웹클리퍼도 혹시 쓰고 계시나요? 네, 크롬의 오른쪽 위에 코끼리 마크를 딱 누르면요,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스크랩해서 에버노트에 담아줍니다. 네. 그다음에 URL 스니퍼는 뭐냐면은 보통 카페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 못 가게끔 막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스크랩 해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혹시 아이폰 사용자분 계시나요? 네, 네, 한 대여섯 분 계시네요. 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안드로이드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에버노트를 설치하시고 에버노트 위젯을 바탕화면에 띄워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에버노트 위젯. 그리고 이제 스크랩 할 때는 저도 여러 가지 어플들을 사용해봤는데 웹페이지 클리퍼가 인터넷 기사를 스크랩 할 때는 가장 깔끔하게 됩니다. 네. 웹페이지 클리퍼. 근데 단점이 유료예요. 그래서 한 2,000원 정도, 2,4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구매하시면은 나중에 핸드폰 바꾸시더라도 구글 계정에 들어가시면 또 그대로 그냥 다운 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추하고요. 여기는 네, 한번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또 추천드리는 게 텍스트 그래버. 이건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요. 책을 보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사진을 찍는다라는 거죠. 네. 또 책을 많이 보는데 사진을 쫙 찍은 다음에 그 사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기존에는 다 옮겨서 텍스트 이렇게 타이핑을 했다라는 거죠. 뭐 논문 쓰시는 분들이나. 근데 텍스트 그래버는 사진을 딱 찍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를 다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편집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번역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문구를 샀는데 다 일본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찍은 다음에 일본어를 한글로 번역하니까 깔끔하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그래버. 그리고 리멤버 다 아시죠? 네. 리멤버는 명암 인식할 때 99%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는 네, 스캐너블. 아이폰에서는 가장 좀 추천하는 어플이 에버노트랑 연동이 되고요. 문서나 서류들이 있으면은 스캐너블로 딱 사진을 찍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스캔이 되어서 에버노트로 바로 저장이 됩니다. 따로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깔끔하게 스캔이 되기 때문에 네, 스캐너블 어플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엔 이제 좀 실습으로 해서 좀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많은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가입하고 설치하고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에버노트는 정말 쉬운 게 가입하는 게 너무 쉬워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넣으면은 신규 가입이 되거든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신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가 막 4개, 5개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찾아서 로그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에버노트를 설치하시고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한번 해주세요. 네. 안드로이드 있으신 분들은요. 그리고 아이폰은 화면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네, 오른쪽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다 설치되셨죠?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어플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밑에 플러스 버튼 찾으셨나요?
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제일 밑에 텍스트 노트가 나옵니다. 네, 텍스트 노트 한번 눌러보실게요. 우리가 처음에 메모를 할 때 종이를 한 장 꺼내놓는 것처럼 노트를 하나 여는 것이 바로 이 텍스트 노트입니다. 제일 아래 텍스트 노트를 누르시게 되면요,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은 제일 왼쪽에 텍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안드로이드는 제일 밑에 텍스트 노트를 누르시게 되면요, 노트가 하나 열리게 되고 제일 위에 제목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버노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목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동기화랑 이제 제목. 동기화는 이제 핸드폰에서 작성한 내용을 컴퓨터에서 이제 볼 수 있게끔 이제 동기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색할 때 가장 우선시 검색하는 게 이 제목이라고 합니다. 제목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목에다가 자신이 이제 기억하는 키워드를 넣어놓는 거죠. 이 노트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진행한 무슨 행사다. 그러면 뭐 강남 행사, 뭐 에버노트 수업이다. 그러면 에버노트 수업 강남. 예. 저는 이제 그런 주제랑 장소 그리고 사람 이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반복해서 넣어놓거든요. 예. 기억할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거나 어떤 장소나 어떤 주제 이런 게 생각나기 때문에 제목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나열해서 넣어놓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 내용을 쭉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시려면은 왼쪽 위에 V 표시 요걸 누르시면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왼쪽 위에 텍스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제목을 작성하고 본문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트를 작성한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보낸 다음에 나중에 찾으려면 그 내용이 쭉 지나가 버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에버노트 안에서 내가 작성을 해놓고 쉽게 검색할 수가 있고 또 원할 때 사람한테 또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노트 작성하는 거 다 되셨죠? 네. 네, 이번엔 공유하는 거 해볼게요. 이거를 거의 에버노트 쓰시는 분들의 거의 80-90%가 이 기능을 다 좋아하시고 가장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처음에 작성했던 노트를 들어가시게 되면요, 오른쪽 밑에 연필 모양 있죠? 네, 이 연필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편집이 되는 겁니다. 아이폰은 그냥 터치하시면 편집이 가능한데요, 안드로이드는 이것을 눌러줘야지 편집 모드로 바뀝니다. 자, 공유하시려면은 노트를 하나 여신 다음에 자신이 작성했던 노트가 하나가 펼쳐지게끔 눌러주십니다. 그럼 오른쪽 위에 점점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셨나요? 네, 반응들을 좀 보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더 많은 공유 방법 찾으셨어요? 네, 더 많은 공유 방법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제일 아래 링크 게시 이렇게 돼 있죠. 네, 링크 게시를 한번 눌러보세요. 링크 게시 누르시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나요? 네, 카카오톡이나 밴드, 뭐 페이스북, 자신이 원하는 소셜로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폰은 약간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아이폰에서는 하나의 노트를 여시게 되면은 오른쪽 밑에 점점점, 네, 아이폰 사용자분들이요, 누르시게 되면요, 제일 위에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를 터치하시면은 오른쪽 밑에 링크 복사라는 게 있어요. 링크 복사를 누르신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은 그 링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세요? 자, 이번에는 좀 스크랩하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웹페이지 클리퍼라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스크랩이 되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그냥 사파리에서 스크랩을 하시면 됩니다. 웹페이지 클리퍼라는 어플을 받으시게 되면요,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뭐 네이버나 뭐 구글 주소를 치시고서 여기서 서치를 하시는 거죠. 필요한 내용이 본문 내용이 여기서 나온 상태에서 오른쪽에 저장 버튼을 딱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스크랩이 되어서 에버노트에 저장이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여기서 물어봐요. 이거를 어디다가 넣을 거냐. 그래서 이제 노트북이라고 해가지고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컴퓨터로 말하면 이제 폴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자료를 어떤 노트북에다 넣을 것이냐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꼬리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책을 보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딱 접어놓거나 이렇게 라벨을 딱 붙여놓죠. 이런 것처럼 에버노트 안에서 이렇게 태그를 붙여서 내가 자주 찾는 노트들에다가 표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멘트를 다시게 되면요, 이 저장된 노트의 가장 상단에 작성했던 그 코멘트까지 남게 됩니다. 우리가 스크랩을 할 때 좋은 정보들을 기존에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홈 버튼이랑 전환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캡처를 딱 해놨어요. 네. 근데 요거를 사진첩에 다 있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에버노트에다가 다 이렇게 스크랩해서 넣어놓으니까 에버노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면은 바로 그 사이트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에버노트 안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아이폰은 조금 스크랩이 더 잘 돼요. 보시면은 하나의 노트를 여신 다음에 제일 아래 화살표 요걸 눌러주신 다음에요, 여기 요거는 한 번만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버노트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미시면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버노트를 활성화 시켜 놓으시고, 요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검색한 다음에 요 버튼을 딱 누르시게 되면은 에버노트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기사 검색한 거를 바로 에버노트에 저장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에버노트에 이렇게 담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에버노트 검색에서 딱 치면은 검색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내가 원하는 정보와 원하지 않는 정보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에버노트에다가 내가 이제 수집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에버노트 안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럼 에버노트 안에서 나만의 검색 엔진이 되어서 필요한 자료들을 그때그때 볼 수가 있고, 또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서 검색해서 이제 공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크랩 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스크랩 해놓은 그 안에 내용 텍스트까지 다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도 또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다가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저는 다 에버노트 안에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가 10,000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에버노트를 잘 쓰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삭제하는, 자신만의 이제 삭제하는 날을 정해서 계속 이제 삭제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이 이제 카메라 기능입니다. 이거 한번 이제 실습도 해볼게요. 카메라는 어디 있냐면은 처음에 오른쪽 밑에 플러스 버튼 눌렀었죠. 네, 여기 다시 에버노트 모바일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노트 한번, 여기 제일 밑에 플러스를 딱 누르시게 되면요, 제일 위에 카메라 나오시나요? 네. 아이폰은 바로 여기 옆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누르신 다음에요, 설정을 하나 하시는 게 좋은데요, 처음에 그냥 사진을 찍게 되면은 사진 용량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왼쪽에 점점점 이렇게 있죠. 왼쪽 위에 점점점.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보통 6M, 8M 이렇게 돼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너무 고화질로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노트에 고화질의 사진이 여러 장이 저장되다 보니까 나중에 노트를 다시 열었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동기화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한 2M이나 뭐 3M 이렇게 좀 낮게 줄여주세요. 그래도 다 보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왼쪽 위에 이 카메라 다 열으셨죠? 네. 여기서 왼쪽 위에 점점점을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서 보통 8M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좀 낮은 용량으로 줄여주세요. 네, 아이폰은 설정 부분에 있는데 네,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네, 카메라에 들어가셔서 일반 카메라를 찍을 때는 이 카메라 모드에 놓고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 밑에 보시면 모드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문서 모드, 카메라 모드, 포스트잇 모드, 명암 모드. 그래서
먼저 카메라 모드에서 사진을 한 두세 장 옆에 한번 찍어보세요. 네. 저도 찍어주셔도 되고요. 옆에 분들 찍어주셔도 되고요. 가끔씩 셀카 어떻게 찍냐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요, 이렇게 방향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하셔서 또 셀카로 찍으실 수 있고요. 네.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오른쪽 밑에 여기 V 표시 나타났나요? 네, 이걸 눌러보세요.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하나의 노트에 사진이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사진과 사진 사이에 공간 있죠? 걷다가 한번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다. 네. 우리가 블로그 할 때처럼 사진과 사진 사이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해서. 그 다음에 노트를 이렇게 쭉 내리시면요, 노트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 제일 위에다가 제목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노트를 빨리 찾기 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다가 제목을 써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노트가 어떤 노트인지. 네. 제목을 쓰시고, 마찬가지로 왼쪽 위에 V 표시 있으시죠? 네, 안드로이드이신 분들, 네, 왼쪽 위에 V 표시 누르시게 되면요, 그게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밖에 외부에 나가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진을 다시 찾으려고 하면은 무한 스크롤을 해야 돼요. 다른 사진들과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근데 에버노트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노트에다가 사진과 글을 같이 넣을 수가 있고,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사진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 중학생들도 필기를 안 하고 그냥 다 사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사진첩에다 넣어놓으면은 다른 사진과 다른 사진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노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진들만 쭉 나열을 해놓게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필요한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좋나요? 네. 네. 한 3분 좋아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에버노트 때문에 진짜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버노트 쓰시는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에버노트 때문에 수입도 많이 늘었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말에 지금 책을 출간하려고 어제부터 이제 책 쓰기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진짜 이것만 계속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확 바뀝니다. 기존에는 자료를 찾거나 어떤 것들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은 에버노트 안에 담아놓으면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고, 누가 원하면 바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잔디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누가 자료를 요청을 해요. 그럼 보내준다는 거죠. 며칠 지나면 또 요청을 해요. 보내줬는데 그럼 귀찮잖아요. 저는 에버노트에 넣어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자주 찾고 공유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원칙이 나중에 이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자료들은 다 에버노트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아까 링크 공유 기능 있죠. 그걸 통해서 검색해서 그냥 바로 보내줍니다. 그럼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할까 안 할까요? 많이 해요. 필요할 자료가 필요할 때는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바로 있다는 거 아니까. 예, 그래서 바로바로 공유해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서 카메라. 이 기능도 굉장히 강력한데요. 아이폰에서는 자동으로 이게 문서인지 인식을 해줍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는 여기 밑에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시 카메라로 들어가셔서요, 왼쪽 밑에 문서에다 놓고서 잔디 교재 받으셨죠? 네, 잔디 교재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좀 찍을 때 팁이 있는데요, 약간 대조되는 색 위에다 찍으면 더 잘 찍힙니다. 그러니까 바탕 화면이 이제 까만 데 위에다가 흰색을 딱 놔두는 거죠. 그리고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끔 해서 찍으시면 더 잘 찍힙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아이폰 같은 거는 갖다 대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찍힐 거예요. 네. 제대로 찍히신 분들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문서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영수증 같은 거 막 나중에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대로 에버노트에다 딱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신기한 거는 이제 OCR 기능이라 해가지고요, 이 사진 안에 있는 이 텍스트까지도 검색을 해줍니다. 에버노트에서.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네, 한 분이 표정을 밝게 하시면 좋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포스트잇 카메라. 에버노트에서는 4가지 색깔을 인식해서 포스트잇을 딱 찍게 되면요, 어떤 지정된 노트북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태그도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색깔을, 예를 들어서 핑크를 딱 찍었다 그러면 할일 노트북으로 들어가게끔, 뭐 옐로우를 찍었다 그럼 뭐 아이디어 노트북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고요. 태그도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설정해 놓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4가지 색상을 구분을 해서 지정된 곳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잇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강의 후기 받았을 때 이 포스트잇을 나눠드린 다음에 여기다가 강의 후기 좀 작성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후기를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명함이나 저는 이제 보안 카드도 에버노트를 너무 믿어가지고 이렇게 보안 카드도 넣어놓는데요.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나쁜 예예요. 네. 보시면 이렇게 명함도 이렇게 쭉 이렇게 넣어놓는데요. 이 명함은 사실 에버노트는 거의 한 80%, 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함보다는 명함은 에버노트보다는 리멤버를 저는 더 추천해드립니다. 리멤버는 99%거든요. 그리고 에버노트에서는 유료 기능을 사용하셔야지만은 이걸 기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 명함을 놓고서 딱 사진을 찍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전화번호와 텍스트가 다 들어가집니다. 이거 이제 프리미엄 쓰셨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리멤버는 무료인데 이것보다 인식률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명함 관리는 리멤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옆에 버튼을 누르시면요, 바로 이제 전화도 걸리고요. 주소도 나와서 주소를 누르게 되면은 그 위치 지도도 펼쳐집니다. 이번엔 컴퓨터, 노트북 없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이랑 옆에서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있으신데. 네. 컴퓨터로 가서 한번 이제 보실게요. 핸드폰에서 작성하신 그 계정 있잖아요. 그 계정과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꼭 계정이 3개, 4개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작성했는데 여기 안 나타나요. 그거는 뭐냐면은 계정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컴퓨터로 들어가셨나요? 컴퓨터에 보시면은 이제 동기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동기화. 쉽게 이 동기화는 저장하거나 이제 불러올 때 이 동기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단축키가 있어요. F9번이거든요. F9번. 우리 군대에 가면 행정병 분들은 이 마우스 안 쓰고 다 단축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깨알 팁을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나요? 작성했던 노트랑 다 들어와 계세요? 네. 네네, 다행입니다. 이게 안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계정이 핸드폰 계정이랑 컴퓨터 계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노트를 열 때 마우스를 통해서 이 새 노트를 누를 수도 있지만은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시고 N, 한번 눌러보세요. 단축키 컨트롤 N. 그럼 새로운 노트가 열려집니다. 열려지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목 부분에다가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요. 또 컴퓨터에서 좋은 기능이, 저는 컴퓨터에서 작성할 때에는 이렇게 날짜를 항상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작성하시고 이 첫 번째 줄에다가 날짜를 작성하시는 거죠. 컨트롤 누르고서 세미콜론. 세미콜론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타임 스탬프가 딱 찍힙니다. 그래서 날짜랑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딱 이렇게 눌러대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냥 단축키로 컨트롤 세미콜론 입력되세요? 네, 되시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상담 같은 거 할 때 어떤 그 대상자의 이름, 뭐 고객 노트다 했을 때 뭐 고객 일지, 그러면은 고객이다 그러면 이름 작성을 해놓고요.
첫 번째 줄에다가 날짜를 입력을 합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네. 그럼 날짜, 그럼 몇 시부터 이제 상담이 시작했는지가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내용을 작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상담이 끝났었을 때 다시 컨트롤 세미콜론.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했는지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겠죠. 네. 그래서 또 전화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은 다음에 여기다 하나의 노트에다가 저는 원칙이 한 사람은 무조건 한 노트. 예. 그러니까 하나의 노트가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났다. 그 사람이랑 기록을 해야 될 때는 이 하나의 노트에다가 그 정보를 계속 쌓아놓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어디에 살고 뭐 나랑 무슨 대화를 했었고 이 한 노트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있겠죠. 예. 이게 감성 마케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의 뭐 자녀 이름까지도 다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다고 하는데요. 예. 이 뇌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에버노트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다 넣어놓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싶어했던 어떤 생일 선물이나 그런 것들 넣어놓고서 이 사람의 생일이다 했었을 때는 이걸 딱 본 다음에 아, 너 이거 필요했었잖아 딱 쓰면은 감동 아니에요? 네. 한 분만 감동이시네요. 좀 웃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구분선. 이 노트가 저는 메모할 때 보시면은 구분선 기능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좀 도움 되세요? 네. 약간 그 기능은 저기 스마트폰에서는 할 수가 없고. 아, 예, 단축키 기능은 스마트폰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책 쓰기 수업 들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줄을 계속 쳐요. 이렇게 줄을 왜 치는가 하면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 그럼 나중에 쭉 텍스트만 있으면 구분해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때 중간중간에 줄을 쳐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앞에다가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에는 컨트롤 세미콜론. 예, 세미콜론 넣으면 날짜 입력되죠. 그 다음에 글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보다는 여기 앞에 요 점점점 요 기능을 통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더 깔끔하죠. 네. 예,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 칸 들여쓰기 이렇게. 그래서 책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에버노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 사실 저는 정리를 진짜 못해요. 근데 에버노트를 쓰다 보니까 정리 잘한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에버노트에 넣어놓으면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이 끝났다 하면은 컨트롤, 예, 그러면은 55분부터 56분까지 상담을 했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제 내용이 달라진다, 상담이 끝났다 하면은 이렇게 선을 그을 때 이것도 이제 깨알팁이거든요. 마이너스 버튼 3번 누르시고서 엔터 한번 쳐보세요. 마이너스 버튼 3번 누르시고서 엔터. 선 나오네. 예, 선 나오시나요? 네. 그럼 이 내용과 이거는 2월 27일 날 상담한 건데 나중에 뭐 3월 달에 또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붙여서 넣어놓으면 보기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놓으면은 보기가 좋겠죠. 네. 그리고 텍스트 작성하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저는 계속 내용이 바뀔 때마다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럼 구분이 확확 되니까요.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있죠. 이건 이 자료가 이제 서버로 저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저장을 하시려면은 이 동기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핸드폰에서 작성하신 내용 컴퓨터에 다 나타나셨죠? 네. 그럼 컴퓨터에서 작성하신 내용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핸드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서로 동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좋나요? 네. 저는 진짜 이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네.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롤 N은 새로 노트를 여는 겁니다. 컨트롤 N. 그 다음에 날짜를 입력하는 거는 컨트롤 세미콜론. 기존에는 2016년 몇 월 며칠 다 이렇게 썼었다는 거죠. 이 단축키를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구분선 이렇게 마이너스 3번 엔터. 네, 예쁘게 찍으세요. 네, 동기화는 F9번.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숨은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새 잉크 노트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여기 새 노트 옆에 화살표 있죠? 이 옆에 조그만 화살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새 잉크노트. 요거는 여기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펜처럼 해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뭐 강의를 들을 때 이 새 오디오 노트를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핸드폰에서도 녹음을 하지만 에버노트는 단점이 전화가 오면 자동 꺼져요. 이 핸드폰에 있는 녹음 기능은. 그래서 요 기능을 사용합니다. 컴퓨터에서 바로. 그럼 여기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새 오디오 노트. 그러시면 여기서 강의 내용도 녹음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녹음 누르면서 정리해서 타이핑을 다 하고요. 네, 새 웹캠 노트.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신의 얼굴 이제 촬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 스크린샷.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새 오디오 노트랑 새 스크린샷 이 두 가지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새 오디오 노트 이걸 누르시면 녹음을 여기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들어가지고요. 네, 요걸 누르시면은 이제 녹음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녹음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이 기능을 좀 요즘에 많이들 또 원하시는 기능에서 요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모바일에서 이제 음성을 사실 어르신분들은 이제 이게 타이핑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를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이런 거 이제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키보드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타이핑이 좀 느리신 분들은 음성을 텍스트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버노트 안에 자체적으로. 그래서 요걸 누르시고서 말씀을 또박또박 하시면은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동으로 타이핑이 다 됩니다. 예, 그거 한번 다시 핸드폰에서 한번 해보실게요. 좀 많은 기능을 말씀드리기보다 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몇 가지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 가셔서 새로운 노트 여시는 거 기억나세요? 네. 오른쪽 밑에 플러스 누르시면요 제일 밑에 새 노트 있죠? 네. 그 다음에 노트를 여시면은 제일 위에 보시면요 여기 클립 모양 있습니다. 클립 모양. 네, 아이폰은 약간 다른데요 안드로이드 기준입니다. 이 클립 모양 눌러보세요. 이게 핸드폰도 기종에 따라서 이게 가끔씩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이 밑에 이 클립 눌러보세요. 클립 누르시면은 제일 밑에 음성을 텍스트로 찾으셨나요? 네. 예. 그리고 아이폰이신 분들은 새 노트 여신 다음에 밑에 스페이스바 옆에 있는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아이폰이신 분들은. 반갑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음성을 텍스트로 누르신 다음에 또박또박 차근차근 말씀해보세요. 그대로 떴어요. 네, 좀 길게 말씀하시더라도 그 내용들이 다 써집니다. 네, 그대로 네,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다 타이핑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빨리빨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라졌네요. 네, 잘 되세요? 네. 네. 아이폰이신 분들도 되세요? 아이폰 안 되세요? 아이폰이신 분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스페이스바가 있고요. 그 왼쪽 옆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74세 되신 어르신분이 요 기능 쓰시려고 에버노트를 엄청 찾으신 거예요. 예. 자, 사실 에버노트 왜 쓰냐고 묻는다면은 이제 검색 기능 때문에 씁니다. 검색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진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검색을 해버립니다. 예, 그거는 무료에서도 가능하고요. 예. 검색 기능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제 무료보다 이제 프리미엄을 조금 돈을 내시더라도 이제 프리미엄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첨부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 검색 기능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은 대신에 검색을 못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나 엑셀, PDF 이런 거는 끌어다가 에버노트 안에 딱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엄을 쓰시게 되면은 검색할 때 그 파일 안에 엑셀 안에 예를 들어서 회계라는 텍스트가 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열지 않더라도 그 안에 회계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됩니다. 예, 그런 기능이 있고요. 에버노트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뭐냐? 이제 검색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듯이 내가 자료를 에버노트에다 다 넣으신 다음에 여기 검색창 있죠?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까 작성했던 내용들 검색창에다가 컴퓨터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작성했던 내용들이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딱 치시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딱 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나타나세요? 다음에 에버노트에서 또 많이 쓰는 기능이 처음에 이제 글씨 크기가 보통 이제 1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씨를 쓸 때 좀 글씨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 컴퓨터 있으신 분들 요거 세팅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 도구에 눌러보시면요, 도구 설정, 다시요, 여기 도구 위에, 여기 위에 보시면 도구 있죠? 네. 도구 눌러보시면요, 설정, 그 다음에 노트, 도구 설정 노트에 가시면 글자 포인트를 한 16 정도로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5로 해놓으면 너무 작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이제 크게 해놓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작성하실 때 글자가 이제 크게 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별도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확대하시고 이제 컴퓨터 교육하시는 분들은 요거 좋거든요. 줌 it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줌 it. 그럼 이렇게 표시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하실 때 잘 안 보이는 화면을 확대해 놓고 이렇게 표시하실 때 좋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네. 저는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좋아요. 이거 사실 유료 강좌예요, 유료 강좌. 네. 줌밋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인터넷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돼요.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또 많이 쓰는 기능이 보시게 되면은 글씨 색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저는 이제 형광펜을 칠해놓습니다. 이렇게 형광펜, 형광펜 칠해놓고 체크박스. 제가 이제 맥도날드에서도 일을 하고 이제 외국계 보험회사에도 일을 했었는데요. 세계적인 회사는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업무 매뉴얼을 에버노트 안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출근해서 시간대별로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노트에다 다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박스를 넣어놓으면은 이 일 한 다음에 체크, 이 일 한 다음에 체크. 체크박스를 넣어놓으면은 핸드폰이랑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 박스가 있고요. 내용을 쓰시고서 엔터를 치시면 체크박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요걸 이렇게 체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박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수식은 아직까지는 못 넣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책 쓰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책 쓰시는 분들이 이 에버노트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세요. 제가 근래에 책을 3권을 읽었는데 거기에 다 에버노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이. 진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 안에서 저는 이렇게 상장이나 어릴 때 사진들도 이렇게 스캔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에버노트 안에서 이제 노트 합치는 거랑 이제 목차 노트 만드는 거,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가셔서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노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 왼쪽에 노트 목록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노트로 이렇게 합치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하나의 노트를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3개였던 노트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3개였다가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풀릴 수 있느냐? 풀르지는 못해요. 그래서 합칠 때 잘 생각하고 합치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합친 노트는 이렇게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휴지통에서 다시 복구해서 꺼내올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차 노트 만드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내가 목차로 만들고 싶은 노트들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목차 노트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요. 예, 예. 컨트롤로 여러 노트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목차 노트 만들기. 예,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목차로 만들어졌고요. 이 노트를 클릭할 때 다른 노트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놓고서 이걸 클릭해서 거기로 가서 이제 본문 내용을 작성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노트에서 다른 노트들을 일일이 다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트로 해서 다른 노트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버노트에서는 이제 노트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이제 폴더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북은 어디서 만드는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요, 노트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 노트북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노트북을 새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에버노트는 기본적으로 기본 노트북,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 노트북이 이제 기본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작성하게 되면은 먼저 1차적으로 그 노트에 자료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노트가 있다면은 필요한 것을 분류하고 싶다라면은 거기서 이제 옮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생성하고 싶다라면은 이 새 노트북을 눌러서 노트북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은 총 25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노트북을 만들어서 생성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스마트 워크라는 노트북을 만들었고요. 처음에 이 기본 노트북에 있는 이 강아지 사진을 노트북을 이동하려면은 여기 가운데 이 노트북 위치를 스마트 워크로 옮겨주게 되면요, 여기에 있던 노트가 이 스마트 워크라는 노트북으로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폴더 옮기듯이 이렇게 노트를 이 노트북에서 이 노트북으로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또 이제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협업하실 때 하나의 노트북을 생성하신 다음에 쉽게 밴드처럼 하나의 노트북을 생성하신 다음에 내가 자료를 넣고 다른 사람을 여기다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초대된 사람의 그 에버노트에도 똑같은 명의 노트북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도 걷다가 글을 쓰고 나도 여기다가 글을 쓰게 되면은 같이 동시에 그 내용들을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하거나 팀 플레이 할 때 같이 쓰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컴퓨터에서 공유하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노트를 작성해 놓은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공유를 해줍니다. 핸드폰에서 공유하는 거는 아까 더 많은 공유 방법 한 다음에 링크 게시 카카오톡, 그쵸? 이 컴퓨터에서는 여기 공유 옆에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공유 옆에 조그만 화살표, 이걸 누르시면요, 공유 URL 복사, 예, 공유 옆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고요, 공유 URL 복사, 요걸 누르시게 되면요,
이걸 공유할 수 있는 그 주소가 생깁니다. 예. 그 주소를 카카오톡에 가셔서 이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주소가 너무 길다 보니까 딱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뭘 이렇게 긴 걸 보내줬어. 예. 요즘 막 스팸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주소 줄이기 사이트나 네이버 주소 줄이기 사이트 거기서 이제 주소를 좀 짧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소를 줄이고서 거기 보시면 이제 QR 코드도 생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QR 코드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 QR 코드를 딱 찍는 순간 자신의 노트북으로 이 노트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활용하실 수가 있냐면요. 어떤 고객의 정보를 여기다가 쭉 기록해 놓은 다음에 상담했었을 때 쭉 기록해 놓은 다음에 그 고객한테 어떤 뭐 편지를 보내거나 어떤 선물을 보낼 때 이 QR 코드를 넣어서 보내는 거죠. 그럼 그 QR 코드를 상대방이 딱 찍게 되면은 자신과 나눴던 뭐 대화 내용이 쭉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웹 에버노트입니다.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하얀 배경이거든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셔서 에버노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요게 웹 에버노트거든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을 핸드폰에서 작성하신 내용 또 컴퓨터에서 작성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 웹 버전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로그인만 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넣었던 정보들, 자료들을 다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에서의 인터페이스랑 아이폰에서 인터페이스랑 똑같아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웹 페이지 클리퍼, 웹 클리퍼 요 기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이제 웹 클리퍼, 이제 크롬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크롬에서 웹 클리퍼라는 거 설치하시게 되면은 오른쪽 위에 이 코끼리 마크가 생깁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시다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에버노트에 담고 싶다 라면은 이 버튼 한 번만 딱 누르시면 돼요. 기존에는 우리가 다 즐겨찾기를 해놨다라는 거죠. 네, 아니면 다 출력을 하거나. 근데 이렇게 코끼리 버튼 한 번으로 나왔던 기사의 내용 전체를 에버노트 안에 담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크롬에 들어가신 다음에 웹 클리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이런 유튜브의 내용도 스크랩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영상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오늘도 앞에 이제 강의하신 내용들도 이제 찍어서 다 촬영을 했고 유튜브에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3개월 전에 촬영했던 건데요. 이 내용을 또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제 보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에버노트로 스크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코끼리 마크를 누르시게 되면요. 동영상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동영상이 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요. 오른쪽 위에 코끼리 마크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유튜브를 스크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노트북에 넣을 건지 또 어떠한 태그를 달 건지 설정한 다음에 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링크가 네, 네. 이 동영상이 다운된 건 아니고요. 일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이제 에버노트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나 컴퓨터에서 이거를 이 노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그 유튜브가 플레이가 됩니다. 지금 스크랩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이제 담아졌습니다. 방금 스크랩한 내용이 담아졌고 여기 보시면 URL 주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다시 글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보통 네이버에 좋은 자료들이 봤다 라면은 오른쪽 위에 코끼리 마크
그럼 이렇게 5가지 기사, 기사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간소화된 기사. 저는 웬만하면 간소화된 기사로 다 저장을 하거든요. 가장 깔끔하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광펜도 칠할 수가 있고요. 전체 페이지. 이거는 이제 통째로 다 페이지 전체를 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북마크. 북마크는 딱 요만큼만 이제 저장을 해주는 거고요. 스크린샷. 가끔씩 이제 카페나 블로그 같은데 스크랩 안 되게끔 막아진 경우에는 이렇게 캡처를 하는 거죠. 화면을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캡처를 하는 거고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지도나 약도 같은 거 만드실 때 이렇게 캡처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색깔 정하셔가지고 화살표도 그리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형광펜도 이렇게 칠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뭐 글을 쓰고 싶다. 글씨가 너무 작다라면은 요거를 옆에 부분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끌어주시면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초상권이 있다, 그래서 지워야 된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저장하시게 되면은 이 내용이 캡처된 그 부분이 바로 이미지 파일로 해서 에버노트에 저장이 됩니다. 캡처할 때 페이지 넘어서까지 가능한가요? 아, 여기 한 페이지 여기만 됩니다. 지금 동기화 중이고요. 이 내용이 이제 동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면은 에버노트에 가셔서 이제 동기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저장된 정보가 이제 이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강의 자료 만들 때 인터넷에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걷다 주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걸 이제 저장해서 PPT로 이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죽기 전에 유럽에서 해야 하는 30가지. 뭐 아직 유럽 못 가봤는데요. 꼭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랩 해놓고 나중에 이제 유럽에 딱 갔다. 그러면 딱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이거 맞아, 그 스크랩 해놨던 거 있지, 딱 찾아서 할 수가 있고요. 뭐 제주도 맛집. 그러면 제주도에 딱 막장 갔는데 맛집을 찾고 싶다. 라면은 에버노트에서 검색해서 쓸 수가 있고요. 저는 뭐 제가 뭐 사랑하는 뭐 이상향이라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 뭐 좋아하는 정보 이런 것들 다 이제 스크랩해서 에버노트에 담아놨고요. 맨날 이거 거북목이 있어가지고요. 맨날 이러다 보니까 어깨 아파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이제 페이스북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스크랩해서 담아놓고서 필요할 때 이제 보고요. 또 누가 원하면은 이걸 바로 공유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오래되면 링크가 끊어질 수 있잖아요. 아, 이 링크가 끊어지더라도 이거는 스크랩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시 출처로 갈 수는 없지만 이건 아예 스크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은 아닌데 이런 네, 텍스트는 다 에버노트에 남아 있습니다. 텍스트랑 이미지는. 그래서 보시면 이거 다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도 검색하면 이거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피키캐스트. 그럼 여기 위에서 검색하실 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창에서는 모든 노트 전체에서 검색을 하는 거고요. 이 본문 안에서, 이건 지금 내용이 많잖아요. 그럼 본문 안에서 검색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 F. 그러면은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아래 창이 하나 나오죠. 네. 예, 아까 여기 쇠골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검색하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바로 검색을 해주고요. 이걸 누르면은 어디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다. 그러니까 논문 쓰시거나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에버노트를. 좋나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네, 에버노트에 미쳤어요. 진짜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버노트를 계속 쓰시다 보면요, 정말 수입에 많은 변화도 있으실 거고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평일에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또 주말에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에버노트에 다 담아 놓으시고서 필요할 때 다 검색하시고 또 누가 원하면은 다 공유해주고. 예, 너무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네네. 여기 보니까 네. 아까 이 X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카메라 있대요. X 표시요? 그 카메라 찍을 때요. 네. 그 옆에 점점점 하고 네네. 여기 그 아까 그 뭐 이렇게 셀카 찍는 거 네네. 옆에 X 표시하고 동그라미 돼 있는 게 있는데. 아 그거는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 지정.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거 한번 확인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치로 알고 있거든요. 김대영 강사님 맞나요? 위치. 그게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 좌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무서워요. 그래서 그 기능을 꺼놓으실 수가 있는데 그 노트를 어디서 작성했는지까지 이제 다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제가 뭐 광주에서 강의했고 부산 뭐 해외는 안 갔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뭐 서울 어디에서 했는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아 그걸 켜놓으면은 이렇게 네네 나오는다는 위치 거죠. 사진 찍은 위치가 나오고요. 노트 작성할 때도 그 기능 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다녔는지 막 싫다 기록되는 게 싫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기록이 안 되고 핸드폰에서는 기본적으로 좌표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표기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뭐 어디서 어떤 영업을 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네네 맞습니다. 아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하시면은 이따 한번 봐드릴게요. 그걸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다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그게 다 들어갑니다. 이따 따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에서 저 키보드를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해서 사용 가능한 그쵸.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실 스마트 워크 강사인데요. 맨날 캐리어 끌고 다녀요. 사실 예전에 캐리어 끌고 다니는 사람들 욕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좀 그러고 있는데요. 좀 시간 남았으니까 기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약장사는 아니고요. 제가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가지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이제 부기보드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메모를 해요. 여기 메모를 하면 여기 기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우면은 지워도 여기 안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시게 되면은 에버노트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랑 연동이 되어서 모바일에서 바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제 컴퓨터랑 연결하시게 되면은 여기 안에 저장돼 있던 정보를 PDF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는 저는 사실 저가형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이제 로지텍 K810 이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써본 결과 그래서 한 14만원에서 16만원 정도 하거든요. 네, K810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 K380인가 요 제품은 이제 4만원대로 나왔는데요. 요것보다는 약간 똑같이 노지텍입니다. 저는 노지텍 왕팬이거든요. 예, 회사에서 상 줘야 돼요. 그래서 노지텍 제품이 다른 것보다 가격은 조금 더 나가지만은 굉장히 튼튼하고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키보드 중에 웨지 키보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 뚜껑을 통해서 이제 거치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대를 하시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링이라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아이링.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서 딱 세워놓고서 이렇게 딱 옆에다 딱 세워놓고서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 거 할 때나 저는 이제 요거 딱 세워놓고서 개그 콘서트 보는 날이 있거든요.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딱 해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카페나 어디나 이렇게만 있으면은 그곳이 바로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무 처리나 뭐 글 쓸 때 여기 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스넷, IX백, 이거 이제 스캐너거든요. 스캐너. 뻥 터지셨는데요. 가다가 어떤 서류가 있어요. 낱장의 서류. 근데 그냥 한두 장은 그냥 사진으로 찍으면 되는데 여러 장이다
여러 장이고 또 중요한 서류다라는 경우에는 뭐 계약서나 어떤 보험하시는 분들은 청약서 이런 거는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보험하시는 분한테 추천을 해드렸더니 하루 만에 1,000 몇백 장을 스캔을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예, 그래서 아까 교수님 가셨는데 오늘 진주에서도 오시고요, 대구에서도 오시고, 예, 대전에서도 오시고, 예, 많이 오셨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정말 좋습니다. IX 100 26만 원 정도 하고요.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 바로 에버노트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버노트나 드롭박스에 담으실 수가 있고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불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한테는 좀 이 제품을 추천해드려요. LG 예, 논리 키보드 이거 한 13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렇게 딱 접을 수가 있고 딱 필 수가 있고 거치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거치대 딱 할 수가 있고. 근데 남성분들은 웬만하면은 K810이나 이렇게 좀 큰 키보드 쓰시는 게 좋고요. 제가 써보니까 남성분들은 손이 크시잖아요. 그리고 좀 장시간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K810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제가 이 손목 터널 증후군도 왔어요. 나이가 어린데 이게 계속 이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탭 같은 거 있잖아요. 탭은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갤럭시 탭 삼성 안티는 아닌데요. 터치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식률이. 네, 그래서 아이패드 쓰시는 게 더 좋고요. 저는 사이즈는 이렇게 8인치 정도 추천해 드려요. 큰 걸 썼었는데 휴대하거나 할 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8인치 정도가 사이즈가 가장 좋고, 휴대하기 가장 좋은 사이즈가 이 A5 사이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이를 받게 되면은 반으로 접죠. 그래서 이렇게 A5 사이즈가 좋고, 저는 이제 사실 스마트 워크 디지털 강사인데 아날로그 정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관리는 사실 구글 캘린더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3P 바인더 안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그래서 어떤 일정 관리하시는 분들은 주간 스케줄을 활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사실 오늘은 그냥 맛보기예요. 맛보기. 그래서 제가 3월 1일에는 6시간 강의를 하고요. 3월 5일에는 이제 3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블로그 강좌랑 같이 하는 날이 있고요. 3월 5일날. 예, 사실 이날은 이제 다 유료 강좌입니다. 사실 제가 항상 그 비용을 받으면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재능 기부식으로 해서 다른 회사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체크해 주시고요. 교재 가져가셔도 되죠. 예,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교재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박형근의 에버노트 교실 치시면은 제 모바일 홈페이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여기 있고, 또 명함 필요하신 분들은 명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엑스마인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쓰시면은 훨씬 더 좋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특별히 이게 할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계좌번호 알려드리고 제가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이거 공짜 강의 아니에요. 진짜 엄청 비싼 강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에버노트가 제일 강의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